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화로 약 100억을 줄 테니 누구 하나 없애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0억 아닙니다. 100억이요, 100억.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 범죄자라면 가능하겠다. 실제로 이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라는 동네에 사는 18살 소녀 드날리입니다. 그냥 학생인 10대 소녀일 뿐이었어요. 드날리라는 10대 소녀는 SNS를 통해서 타일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타일러라는 남자는 본인이 캔자스에 살고 있는 되게 돈이 많은 재벌집 아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대요. 온라인을 통해서 둘은 계속 맨날 연락을 하면서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고 약간 알죠? 사이버상으로 약간 사귀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재벌남 타일러가 드날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한테 $9 million, 그 영화 아시죠? $1 million baby. 1 million만 해도 큰 돈이에요, 여러분. 9 million이면요, 한화로 제가 어제 보니까 101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1억은 그냥 치고 100억이라고 합시다.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나가서 특정을 합니다. 네가 죽여야 할 사람을. 근데 그 특정자는 범죄자나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10대를 희롱하고 죽여서 이런 과정들을 나한테 사진이랑 영상으로 보내주면 내가 너한테 100억을 보내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SNS로 만난 재벌이라는 남자의 이런 제안. 안함. 절대 못해요. 미친. 모든 분들 지금 절대 안 하죠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의견과 다르게 드날리는요, 친구들을 조금 더 모아봅니다. 그 친구는 19살의 레이랜드, 동네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16살의 맥킨토시, 그리고 두 명의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미국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은 범죄에 얼마나 연루가 되었는지, 나이가 어땠는지 신상 같은 거를 전혀 공개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남친이 생겼는데 캔자스 사는 돈 엄청 많은 남자거든? 근데 이 남자가 누구 한 명 죽이는 것만 보여주면 나한테 100억을 보내준다고 했어. 너네 만약에 나 이걸 도와주면 내가 그 100억 너네랑 나눠서 가질게. 우리 N빵 하자.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16살, 19살, 그리고 10대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도 야,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죽여? 라고 하겠지만 그 대신 이 넷은 타겟을 누구로 할지, 누가 유인을 해서 이 타겟을 어떻게 묶고 어떻게 살인을 할 건지 각자 맡은 일을 정하고 그 맡은 일에 따라서 돈을 얼마씩 나눠 가질지 심각하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정한 희생자는 바로 19살의 CC라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앵커리지에 살고 있는 친구였어요. 참고로 이 CC라는 친구는 드날리, 이 제안을 받은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CC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학습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항상 뭔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해요. 항상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항상 되게 약간 노력을 하는 친구였다고 해요. Cynthia had a slight disability to where all her life all she wanted was friends. She just wanted to hang out with friends. She would do anything with her friends. 둘은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해시태그 BFF, Best Friend Forever, 우리 영원히 베스트 프렌드 이런 해시태그도 사용하고 둘은 꽤 가까운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근데 드날리는 CC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2019년 6월 2일 19살의 레이랜드는 공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드날리와 그 맥킨토시라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줘요. 그 살인을 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차를요. 그들은 CC를 그 차에 태우고 썬더버드 파크라고 앵커리지 지역에서 하이킹으로 되게 유명한 파크가 있대요. 거기로 CC를 데리고 갑니다. 셋은 하이킹을 하던 중 으슥한 곳에 CC를 데리고 가서 덕테이프라고 아시죠? 그 테이프로 CC의 손과 발 그리고 입을, 이 머리부터 이렇게 칭칭 묶은 다음에 어떻게 죽일지 고민을 해요. 참고로 드날리는 주머니에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온 몸이 결박이 당한 CC가 이제 갑자기 패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 덕테이프를 잠깐 입에 붙였던 덕테이프를 이렇게 떼줍니다. 그랬더니 CC가 울면서 너네들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너네 경찰에 다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순간 여기서 두 개의 증언이 갈리는데요. 드날리, 이 제안을 받은 18세 소녀 드날리는요, 다 묶어놓기까지 했지만 차마 내가 해칠 수는 없었는데 CC가 막 이거 덕테이블 풀어줬더니 막 너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막 그러니까 맥킨토시라는 그 남자애가 자기가 갖고 있던 총을 가지고 가서 CC의 머리 뒤에 대고 쏴버렸다 라고 하는 게 드날리의 증언이고요. 맥킨토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드날리가 나한테 총을 줬다, 쏘라고. 그래서 자기가 쐈다 라고 어쨌든 증언이 걸리는데, 어쨌든 둘은 CC의 머리에 총을 발사한 후 함께 강에 CC를 유기합니다. She was the type of person that if you asked her to do something she really liked you, she'd do it. They made some sort of duct tape game. My daughter started panicking. My daughter says, I'm calling the police for sexual abuse and kidnapping. Well, when she turned around and shot my daughter in the back of the head.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그녀를 하이킹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때부터, 거기 가기 전부터, CC를 차에 태우기 전부터 이미 드날리는 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 지금 친구한테 차 빌렸어, 총 챙겼고 지금 얘 데리고 여기로 갈 거야, 그 타일러라는 재벌 남자에게 계속 보내면서 둘이 스냅챗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킹을 하는 과정, 덕테이프로 그녀를 꽁꽁 묶는 과정, 그리고 강에 버려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일일이 스냅챗으로 그 타일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CC의 소지품과 총을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드날리는 CC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요. 호프만 아저씨였거든요. 호프만 아저씨, 저희가 CC랑 같이 놀다가 다른 친구 만날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폴라베어 공원이라는 곳에 내려주고 왔어요. 거기서 딴 친구 만나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CC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CC는 아빠 전화라면 어디에 있든 무슨 시간이든 뭘 하고 있든지 항상 전화를 받았대요. 부재중 전화라는 게 없을 정도로 아빠가 전화면 항상 제깍제깍 받는 친구였다고 하는데, 물론 그날 CC는 전화를 한 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CC의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드날리라는 친구였으니까 드날리에게 문자를 해요. 드날리야, CC가 집에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거기 갔던 거 맞니?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드날리는 CC의 아버지에게 그래요? 괜찮겠죠? 아저씨 안전히 집에 돌아오길 바랄게요. CC는 집 베프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저씨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괜찮을 거예요. CC는 무사하게 금방 돌아올 거예요 라고도 메시지를 이어서 보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날 CC를 찾기 위해서 혹시 어떤 친구네 파티에 갔는가 싶어서 동네에서 열리는 파티는 다 찾아다녀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길부터 숲속까지 죄다 찾아다녔대요. 온 동네를 진짜 방방곡곡 다 뒤졌다고 합니다. CC의 아버지는 첫날 돌아오지 않았던 그 날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CC의 아버지는 약간 직감적으로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경찰이 서 있었어요. CC 아버지는 경찰을 보자마자 했던 질문이 제 딸 CC 죽었죠? 경찰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CC는 그렇게 사건 이틀 후에 강가에서 온몸이 덕테이프로 묶인 채 머리 뒤에 이제 총을 맞은 총상이 난 채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CC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순간 저를 아빠 하고 찾는 딸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고. 그렇지만 그나마 아버지가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을 갖는 건 최근에 집수리를 하면서 CC가 아빠를 많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C 아빠 호프만 씨가,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힘들어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 항상 발벗고 도와주고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집수리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CC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에서 딸아이가 그 친구랑 놀러 나가기 전에 아빠는 네가 너무 대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네가 이만큼 많이 도와준 덕분에 우리가 집을 이렇게나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그걸로 안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어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면 고마움의 의미로 용돈도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말아야죠. 우리 드날리는 타일러한테 100억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100억이 바로 입금이 됐을까요? 아니,
뭘 기대한 거야? 아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재벌이 누군가에게 누구를 죽이는 대가로 100억을 지불할 수 있는 재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누굴 죽이고 싶어도 SNS,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으로 랜덤으로 기차 타고 한 3시간 떨어진 동네 애한테 갑자기 그냥 야, 내가 너한테 100억 줄 테니까 10대 여자애 아무나 하나 죽여볼래? 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재벌이라면? 당연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전문가 뭐 히트맨을 고용을 하죠. 뭐 청부살인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걸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면. 안 그래요? 아 진짜 뭘 기대한 거야? 뭐 100억을 준다고? 100억을 무슨 어떻게 줄 건데? 뭐 페이팔로? 여기로 100억 송금했어. 그럼 그 손 털고 아무도 의심 안 할 것 같아? 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바보 아닙니까? 아니면 뭐 킹스맨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무슨 자기 명의의 갑자기 스위스 계좌가 생겨서 거기로 비밀 입금 같은 게 될 거라고 뭐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억을 입금하는 대신에 타일러는 드날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 거 알지? 너 네 친구 CC한테 나쁜 짓 했잖아. 네가 나한테 다 증거 자료 보낸 거 내가 다 모아놨거든?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친구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다 까벌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한 건 8살, 10살, 15살짜리 아이들을 희롱하는 영상, 그걸 원했다고 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무리 사리판별 안 되는 사람이라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수하고 얘 진짜 완전 날 낚고 있구나. 근데 또 드날리는 시키는 대로 해요. 2차, 3차, 4차 뭐 살인을 추가로 저지르지 않았을 뿐 성적으로 희롱당한 그 아동과 청소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이용당해서. 추 경찰 발표에서 드날리가 베이브, 자기라고 부르던 타일러는 실제로는 타일러도 아니고 캔자스에 사는 남자도 아니었고요. 인디애나라는 다른 동네에 사는 21살의 데런이라는 남자였다고 하고요. 그의 실물은 그가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그 사진과 영상과는 영 딴판인, 그가 도용했던 사진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데런이라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벌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100억이 입금될 줄 알고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를 살해한 드날리와 그 친구들은 모두 체포됩니다. 1급 살인 혐의로요. 자, 보시면 여기 드날리가 18세 여자아이고요. 두 번째 맥킨토시가 총을 쐈다는 남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랜드 19살짜리 이 아이가 차를 빌려줬던 애고요. 나머지 둘은 신상이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드날리는 CC의 죽음에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고 자백을 하고요. 본인은 살인을 할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그녀를 쏜 건 내가 아니라 맥킨토시였다고, 이 두 번째 남자 있죠? 이 남자였다고,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나는 살인까지 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묶어놓고 사진만 찍어서 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맥킨토시 얘가 제 총을 뺏어 들더니 얘를 죽여버렸다고요. 애초에 그렇게 쇼에서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다면 CC랑 협력을 했었어야죠. 어째서 CC는 쏙 빼놓고 요 5명끼리서 얘를 죽이자고 음모를 해놓고 하이킹 가기 전부터 영상으로 나 오늘 얘 여기로 데려갈 거야 스냅챗 막 보내고 진짜 총까지 들고 갔는데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고요? 이어서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전 이렇게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 정말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미래의 제 딸이 저를 살인자 엄마라고 보길 바라지 않아요. 전 제가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전 살인자가 아닙니다. 지는 남의 딸 죽여놓고 벌써 미래에 딸 낳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She brought the gun. It was loaded. She had the duct tape. She was prepared for it. I'm sure this was premeditated.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자 인디애나 경찰서에서는 재벌인 타일러라고 주장하는 데런을 찾아냈고요. 그는 자신이 드날리에게 살인을 시킨 사람이 맞다고 자백했고, 이어서 두 번째 살인도 모의하고 있었다고 자백합니다. 이미 추가 피해자가 있었죠. 성적으로 희롱당한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살인도 공모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어쩌면 누군가는 또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모든 6명 모두 1급 살인으로 체포가 됐고요. 특히 대런 같은 경우에는 1급 살인뿐만 아니라 5개 그 아동 관련한 그 이상한 그 영상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죄가 추가가 됩니다. 참고로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요. 2년 정도 지났잖아요. 매스컴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보냐면 이제 드날리와 매킨토시, 대런, 특히 이 3명은 그들의 생을 감옥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 드날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까요? 10대 순이었으니까 아무리 10대라도 여러분 알죠? 미국 나이로는 만으로 따지니까 18세면 한국 나이로 19살 혹은 20살이에요. 수능 보는 나이 혹은 이미 수능 본 나이라고요. 그 정도면 사리분별도 할 수 있고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나는 유린당한 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를 4명을 모아놓고 어떻게 그 돈을 100억을 나눌 건지 그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무려 3주를 계획했다고요. 3주를.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친구 이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다른 사람을 또 모집하기까지 이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얘를 말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드날리를.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5명 모두가 합심해서 어떻게 죽일까 그럼? 누구로 할까? 아무래도 CC가 그들에게는 쉬운 타겟이었겠죠? CC는 항상 남한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했던 거지. 야, CC 걔는 오라고 하면 오잖아. CC로 하자. CC가 쉽겠다. 그렇게 3주 동안 어느 공원으로 데려갈까? 라든지 어떻게 5명이 모였는데 그 5명이 이런 미친 생각에 다 동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알래스카의 그 변호사인 브라이언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충분히 좋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온라인이 사이버 공간은 굉장히 어두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현명하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무엇을 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물론 부모가 모니터링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사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그 돈을 준다고 자기 베프를 살해를 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제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군가를 죽이는 대가로 100억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제안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요즘에도 진짜 이상한 범죄자들 너무 많으니까 사실 막 진짜 그런 범죄자들 이야기 들으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카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돈 받는다고 해도 죄책감에 평생 지옥일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심판은 나라는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이 평범한 우리라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대가로 누군가를 그게 100억이든 뭐 1000억 뭐 1조 뭐 100조가 됐든 타인의 생명을 뺏고 과연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통장은 두둑해질 수 있어도 절대 행복한 삶은 살지 못할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완전 사페야. 난 이것만 목적만 이루면 돼. 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카르마가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행복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맞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인을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 딸한테 엄마가 그래서 야 페북으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얘 글쎄 엄마가 걔가 얘 재벌 캔자스 사는 재벌남인 줄 알았잖니. 그 남자가 100억을 준대는 거야. 글쎄 베프 하나 죽이면 그리고 엄마는 죽이진 않았거든? 친구만 모았어. 대신 시켰지. 그래도 엄마는 살인은 안 저질렀다. 그렇게 하면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지 않았다고 믿어서인지 판사님 앞에서도 이렇게 딱히 슬퍼하거나 이런 모습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희미하게 미소도 변호사랑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런 표정도 짓고요. 딱히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또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살인마가 아니니까 나도 피해자라고 지금까지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화가 나네요. 글쎄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런이라는 인물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제안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런 일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